자, 이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다시 좀, 가능성이 커졌고요.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는데, 자,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의 배경 그리고 의미 정치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김만음 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당초 지방선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됐었는데, 자, 이 신당 창당 소식, 자, 예상하지 못한 지금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지각 변동이고요. 대폭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향한 대지각 변동일 뿐만이 아니라 향후 2017년 대선과도 국면까지 봐도 굉장히 큰 변수고요. 이런 방식의 정당 통합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의 정당 통합들이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기존의 정당이 분열됐다가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이었지만은요, 새정치를 가지고 주장했던 세력이 합류하면서 이렇게 야권이 통합되는 경우는 어쩌면 민주화 이후에는 좀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향후 추인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봤을 때 소수의 다른 의견이 나올 여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대로 통합되는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의회 의석 126석의 민주당 그리고 2석의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창당이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그 양측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양당의 그 내부 추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 거란 말이죠.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정당 통합 사안은 전당대회 요소가 됩니다만 이게 내부적으로 다른 위임하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창준이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새정치연합 창준이 쪽에서는 좀 결정하기 쉬운 것인데요. 여기도 물론 일부 소수층은 새정치 시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바로 통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한데요. 양쪽에서 해왔던 명분이 최근에 와서는 수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최저천위원회 보도 발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는 당 대표로 후보 경쟁하는 과정과 또 후보 수락하는 과정에서도요, 대표 수락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재편에 불가피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야권의 재구성에 나서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과연 안철수 의원 진영 여기에 합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며칠 전 광주 창준이 결성식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냐면은 지금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 이번 선거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응징도 이번 새정치련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봐서 야권에 합류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 진영,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해온 새정치의 내용을 통합하는 새로운 신당에서 얼마나 포함할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새정치 약속이라는 게 있었죠. 새정치 약속이라는 것을 4개로 당시 후보 단일화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구체화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새정치에 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당이 지금 독점해 온 지들을 깨뜨리는 것이 새정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는데 통합이 되면은 야당의 한 축이 돼가지고 두 정당이 한 축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대한 두 정당이 독점하는 체제가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개헌이든 아니면 선거구제 개편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기존에 봤을 때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에다가 특정 정당의 양당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개헌 같은 내용도 포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양쪽 세력의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만약에 개헌 내용까지 포함한다면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정치적인 중요 과제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운동까지 벌이고 있죠.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150명 넘게 서명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쟁점화될 경우에는 파장이 클 것이다. 다만 이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에서 개헌 같은 문제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것은 국민 여론과 좀 내부 판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아주 자세히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당장 그 6.4 지방선거에 이제 미칠 영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기초 선거에는 이제 무공천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민주당이라든가 새정치연합 측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후보들은 이제 탈당이 이제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측이 그동안 그 고민했었던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핵심 지지자들도 무더기로 이제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기초의회, 기초 선거 차원에서도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게 애초에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조건 무공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현행 공직선거법에 돼 있는 정당 공천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천제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물론 책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공천하는 것이냐 이것은 선택이었었는데 새정치연합은 무공천하는 방향으로 갔고 민주당은 고민 과정이 있었죠. 고민 과정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정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응징이라고 했었는데 응징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단일화가 돼가지고 기초단위 무공천이었을 경우에는 1번만 찍혀있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응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면은 비교적인 응징 대상이 분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고, 자, 이 기초 선거의 영향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아무래도 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죠. 지금 선거 매번 이제 YTN을 비롯한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지역에 따라서 양자 구도로 갈 것이냐 사자 구도로 갈 것이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그 양자 구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전 지역은 양자 구도로 가기는 어렵고 몇 개 지역의 경우에 편의상 예컨대 서울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 예측하는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양자 구도로서 이제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환경으로서는 새누리당은 자자 구도가 됐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아니면 대변인들이 그런 발표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신당 통합에 대해서 기존의 야권연대 연장선상에서 새누리당 쪽은 이제 계속 비판을 할 겁니다. 대표님, 그럼 이거 지방선거는 신당으로 치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정치평론가와 함께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의 신당 창당 발표 선언 의미와 전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